정말 세상에는 말이죠. 별의별 미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배신감과 상처가 크다는 3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8월에 남자친구의 지인을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인이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이고 BJ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게 둘이 함께 나오는 커플 방송 한번 하자. 일상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방송이고 술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제안을 하면서 소정의 출연료도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은 제가 하고 제부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제보자가 망설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같이 커플 방송 해보자. 나랑 같이 바람도 쐴 겸 한번 해보자.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 제안에 응하게 됐습니다. 자,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또 BJ라고 하는 남친의 지인과 함께 촬영 장소인 제부도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친구 행동이 뭔가 평소와 좀 달랐다. 네, BJ라고 하는 그 친구는 제부도에서 미리 가 있었던 거고 남자친구랑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편의점에 가서 위스키를 2병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위스키를 왜 사왔냐, 방송해야 되는데 맨정신이어야 되는데,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이 자기가 위스키를 잘 못 먹고 먹으면 많이 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상했다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먹을 게 아니라 BJ가 사오라 그래서 돈 준다니까 BJ 심부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서 카페에 가는데 남자친구가 또 그 BJ 친구라는 사람하고 20분 정도 통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웬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데 심심할까 봐 그랬다는데, 아니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기다리는 BJ하고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한 사람하고 20분간 통화를 한다. 아무튼 이상했지만 그렇게 BJ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갔대요. 갔더니 펜션은 이미 방송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또 술도 이렇게 다 따라 놨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술 못 마시니까, 방송 시작하니까 술 못 마시니까 음료수 마시겠다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생방송을 하잖아요, 이런 방송들이. 시청자들이 계속 술을 마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스키 들어간 술을 한 3잔 정도 마셨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답니다. 자, 이런 방송 보시면 그렇잖아요. 막 채팅창에 저게 좋다고 막 보는 사람들이 커플 방송이라고 찍고 있으니까 술 마셔 막 이게 막 이런 게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스키가 담긴 술을 3잔 정도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는데 그때 바로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기억은 위스키를 한 2잔에서 4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방송을 하다 저는 기억이 끊겼어요. 예. 그러고 눈을 떴는데 이제 전 다 벗겨져 있었고 이 저를 강간하고 있었고 제 남자친구는 옆에서 그냥 있었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얘는 빠르게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그와 동시에 동영상 카메라 띠링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왜 무슨 일이야? 뭔데? 뭐가? 이래서 이건 또 뭡니까 또? 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요. 지금 술에 좀 취해서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BJ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BJ가 복층에서 1층으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소리를 질렀는데 남자친구인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거기서 휴대전화 카메라 녹화 소리가 끄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걸 생방송 촬영한 게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래층으로 이제 도망갔던 BJ한테 무슨 짓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소파에서 이불 덮고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좀 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남자친구한테 가서 이거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으니까 남자친구 오히려 왜 그러는데? 라고 화를 냈고요. 싸웠다고 하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이 BJ 바로 체포됐습니다.
자, 이 경찰이 남자친구와 아까 그 BJ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면서 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해줬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친 제공.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했으니 긴급 체포됐고, 제가 남자친구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아서 얘는 잘못 없다 했거든요. 경찰관님이 갑자기 뭐 카톡을 확인하시더니 휴대폰을 뭐 포렌식해가지고 통화 녹음을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그 7시쯤에 통화를 하면서 나한테 약물을 먹이고 술에 타서 먹이자, 그리고 그런 네토라는 뭐 성적 취향 그런 뭐 얘기도 한 건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짰나 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친과 이 BJ라는 자 미리미리 공모를 해서 한패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보자는 경찰에 이제 진술을 해야 되었습니까? 진술하러 갔는데 경찰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남자친구가 BJ한테 당일 제보대 펜션에 도착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이 뭐냐면 성폭행을 하자, 약물을 쓰자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내용 알아낸 거 뭐냐면 7시쯤에 통화한 거로 봐서는 시간을 맞춰보니까 사건 당일 저녁 7시쯤 제보도에 가기 전에 카페에서 그 남자친구하고 BJ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서로 논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게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니까 그 BJ하고 남자친구가 공부했다는 데서 너무나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이 제보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부터 남자친구의 가족이 계속해서 야, 좀 우리 좀 만나줘라, 봐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 불원서 좀 써줘라, 우리의 네 남친. 네, 맞습니다. 사건 이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찾아오고 싶다고 말을 전해왔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답니다. 또 남자친구의 동생에게도 문자가 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 형 사랑하지 않았냐? 제 가족이지만 부끄럽다. 7년 동안 못 볼 수도 있다. 감옥 갔다 나오면 40살이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뵙고 사죄 드리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꼭 도와줄 거라고 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 부모 모시고 누나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분명히 연락도 만남도 싫다고 거부를 했는데 처벌불원서 이야기를 해놓고 무작정 저렇게 찾아온다고 하니까 무섭고 손이 떨렸다고 해요. 남자친구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해바라기 센터에서 DNA와 약물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한 달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두 피의자는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BJ 이모 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했고요. 남자친구는 이걸 부인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한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앞의 사건과 동일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제보자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이제 저희 방송 시켰던 그 팀장이라는 오빠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어떻게든 인터넷 찾아가지고 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찾아보고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너무 억울하고 저는 증포하고 하다 못해 아까 제가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사람은요. 박 변호사님,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연극 배우인 40대 이제 여성인데요. 극단에 있는 선배가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연극만 해서는 이제 삶이 또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같은 걸 좀 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BJ 이모 씨를 지금 소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극단 선배가 아마 소개를 했는데 또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을 해보니까 이처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송이었고요. BJ가 이 여성한테 성적인 자세, 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도 하고 현재 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BJ 이모 씨와 연관된 피해 여성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2명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래 보입니다. 일단 지금 연극 배우라는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극단 선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터넷 방송을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거를 제보를 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이 BJ라는 사람 경찰에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이모 씨가 한국 플랫폼이 아니라 외국 플랫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름을 검색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고 또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작진도 이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을 해서 메신저 서비스를 확인해 봤더니 얼굴 사진은 안 나오고 프로필에 그냥 술잔 이미지만 지금 올라온 게 그자의 지금 그 SNS 메신저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거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자,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